책을 많이 읽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어릴 때도 안 읽던 책을 꾸역꾸역 읽습니다. 그런데도 부자가 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독서를 때려치기에는 책 읽고 부자 됐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지난 6년간 이 과정을 정말 수없이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진짜 돈이 되는 거야 뭐야 이 질문을 수없이 하다가 결국 알게 됐습니다. 1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그냥 독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꿈꿨던 돈 버는 독서를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책 읽기가 돈이 되는 원리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3단계를 모두 밟아야 그냥 독서가 아니라 돈 버는 독서를 할 수 있더라고요. 읽기는 돈 버는 독서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책을 한 권도 읽지 않고서 책으로 돈을 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 책을 한 권이라도 읽어야 책으로 죽을 쓰던 돈을 벌던 뭐든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돈 버는 독서에서 읽기 단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읽기가 돈 버는 독서법의 전부는 아니에요. 저는 한때 책만 열심히 읽으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부자들이 책을 많이 읽는다는 얘기는 많거든요. 부자는 1년에 책을 몇 권씩 읽는다더라 뭐 이런 얘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책을 어떻게 읽는지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자세히 알려진 게 없었습니다. 이런 정보 불균형 속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아, 책만 많이 읽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책을 읽는 방법이나 활용하는 방법은 고려할 것 없이 무작정 책을 부자 될 수준으로 많이 읽기만 하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6년간 1000권 가까이를 읽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큰 부자는커녕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작은 부자도 못 됐단 말이죠. 이건 저만의 일은 아닙니다. 사실 아주 흔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이 영상을 지금 왜 보고 계신가요? 아마도 제가 책을 1000권이나 읽었다는 사실에 끌려서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지 않나요? 1000은 왠지 대단하게 느껴지는 숫자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1000이라는 숫자는요, 책에 관심 좀 있고 책 좀 읽는다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숫자입니다. 저는 이걸 시에서 주최하는 독서대회에 참여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 대회는 정해진 기간 동안 책을 가장 많이 읽은 참가자를 뽑는 대회였는데요. 저는 사실 제가 이 대회에 나가기만 하면 압도적으로 1등을 할 줄 알았습니다. 제 주변을 둘러보면 저만큼 책을 읽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저 그 대회에서 겨우 입상만 했습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더라고요. 상위권에 들어가려면 7개월 동안 최소 200권 이상을 읽었어야 됐어요. 1등한 분은 거의 한 400권 정도 읽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 분들한테 책 1000권은 2, 3년 안에 달성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목표죠. 우리 주위에 책을 즐겨 읽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책을 즐기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책을 정말 많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요. 독서량이 돈 버는 독서법의 전부라면 이분들은 다 부자가 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모든 독서광이 부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죠. 독서량 말고도 돈 버는 독서법에는 다른 요소가 있다는 걸요. 그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돈 버는 독서법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책을 읽는 데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책을 읽고 난 후에 뭔가를 써야 해요. 그게 줄거리든 한 줄 평이든 뭐든지 책을 읽고 나서 쓰는 과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책으로 돈이 벌립니다. 그냥 읽기만 하는 독서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어요. 책을 읽고 뭔가를 써야 하는 이유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예요. 작은 돈을 벌기 위한 일부터 큰 돈이 벌리는 일까지 글쓰기가 필요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퇴근 후에 부업으로 소소한 수익을 만들려고 해요. 그럼 부업으로 해볼 만한 일이 블로그, 인스타그램, 스마트 스토어, 유튜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지금 말씀드린 모든 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글을 써야 합니다. 블로그를 하면 포스팅을 작성해야 하고요. 인스타그램도 피드를 써야 하죠. 스마트 스토어는 상세 페이지를, 유튜브는 원고를 써야 합니다. 글쓰기를 두려워하거나 잘 못한다면 어떤 부업도 시도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부업보다 훨씬 규모가 큰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업을 할 때도 글쓰기 실력은 필수적이에요. 회사 소개글, 광고 문구, 사업 소개서 등 사업을 하면서도 온갖 종류의 글을 써야 하는 일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부자 된다는 말에 숨겨져 있는 말이 있어요. 책은 좋은 글과 나쁜 글을 구분하는 능력을 키워준다는 말인데요. 어떤 책은 읽었을 때 책장이 술술 넘어가고 또 다른 책은 아무리 집중해서 읽어도 페이지 한 장 넘기기 쉽지 않았던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게 좋은 글이고 또 어떤 게 나쁜 글인지 알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나쁜 글이라고 할 때 나쁘다의 뜻은 읽기가 좀 어렵고 이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게 좋은 글인지 알아야 좋은 글을 쓰는 게 가능해집니다. 좋은 글이 뭔지도 모르면서 좋은 글을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머리로만 좋은 글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건 실제 글쓰기 능력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읽지 않으면 돈 버는 독서가 시작될 수 없듯이 직접 손을 움직여 쓰지 않으면 글쓰기 실력도 절대 늘지 않아요. 읽기 단계를 통해서 좋은 글과 나쁜 글에 대한 감각이 생겼다면 손을 움직여서 좋은 글을 따라 써보려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업과 사업에 필요한 글쓰기를 잘 해낼 수 있는 실력이 길러지거든요. 책을 읽고 난 뒤 생각이 변한 점이나 깨달은 점에 대해서 한마디로 책을 바탕으로 내 이야기를 쓸 수 있으면 베스트입니다. 결국 글쓰기는 글로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글로 내 이야기를 잘 풀어낼 수 있어야 글쓰기를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쓰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 생각을 적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땐 책의 줄거리를 요약해 보는 것도 좋고요. 좋았던 문장을 필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책을 읽은 후 반드시 뭔가를 써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글쓰기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였다면 두 번째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생산과 판매를 연습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저는 1000권을 읽고서 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부자가 되는 원리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부자는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판매자입니다. 반면에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평생 소비자로만 살아요. 부자들도 물론 소비를 많이 하지만 소비를 하는 양보다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양이 훨씬 많습니다. 이 소비와 생산의 격차가 곧 부의 격차를 만들어내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면 여러분은 소비자로만 사는 것을 멈추고 이제부터라도 무언가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한평생 소비만 해온 사람들은 뭘 만들어서 어떻게 팔아야 할지 감이 전혀 안 잡힐 거예요. 지금껏 한 번도 뭔가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팔아본 적도 없으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소비로만 채워져 있는 내 일상을 생산과 판매로 바꿔보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기만 하고 끝내는 건 책을 소비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책을 소비만 하는 사람으로 남아서는 안 돼요. 책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을 읽고 난 후에 느낌과 생각, 인상 깊었던 문장을 적는 건 책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글을 생산해낸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쓴 글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건 여러분의 서평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짜로 파는 것도 파는 거잖아요. 독서부터 시작해서 일상의 모든 것을 소비의 단계에서 생산과 판매의 단계로 전환시킬 수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책을 읽고 나서 반드시 뭔가를 쓰는 과정이 필요해요. 돈 버는 독서법의 마지막 단계는 적용입니다. 책에는 수많은 생산과 판매의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어 보이는 거, 아니면 가장 관심 있는 거 한 가지를 골라서 따라해 보는 겁니다. 이 적용의 단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신 것보다 꽤 긴 시간이 더 걸립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자마자 처음부터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어쩌다가 생겨도 그런 대박이 우리한테 일어날 가능성은 1%밖에 안 됩니다. 모든 책에는 실패보다는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이 나와요. 책을 팔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실패보다 성공을 강조할 때 책이 훨씬 더 많이 팔리거든요. 성공은 부풀리고 실패는 축약된 책을 읽다 보면 성공이 아주 쉽게 느껴집니다. 실패하지 않고 한 번에 성공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이 책에서 본 건 각색된 현실이라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저는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책에서 나온 걸 따라하기만 하면 한 달 만에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블로그 하다가 원하는 만큼 성과가 안 나오면 또 다른 거 하고, 그것 또한 한 달 하다가 잘 안 되면 다른 걸로 또 옮겨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모든 게 이도저도 아니게 됐어요. 책의 속도와 현실의 속도는 다르다는 걸 꼭 명심하셔서 책에 나와 있는 방법을 하나씩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돈 버는 독서법의 마지막 단추도 끝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읽고 쓰고 적용하기, 독서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려면 이 3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는 걸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게 아무리 절망적이고 암울한 상황일지라도 이 3단계를 모두 거쳐서 독서를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3단계를 모두 지키면서 독서하는 사람이 세상에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독서는 중요합니다. 그만큼 독서를 어떻게 하는지도 정말 중요해요. 이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경험에서 비롯된 유용한 독서 방법과 책을 활용하는 방법을 몇 분 만에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